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 장문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교무님이어서 원불교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 손에 손잡고 원불교 자연스럽게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같이 갔는데요. 솔직히 교당을 가는 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또 교당을 또 안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제 출가를 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때는 이제 컴퓨터를 좋아해서 이제 프로그래머 이쪽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다가 과연 내가 이 사회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회 인식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와서 막 경쟁하고 막 애써서 그냥 누군가와 막 그렇게 하는 게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정글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회가. 그래서 뭔가 더 좋은 행복을 찾다가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제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를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교무님이라서 볼 때마다 뭔가 되게 여유롭고 또 평화롭고 좀 행복해 보였어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나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원불교는 잘 몰랐는데 무턱대고 아버지처럼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가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게 돼서 예, 세도방 훈련을 받고 서흥에 딱 들어왔는데 참 현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선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리 공부도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해서 1학년 때는 되게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나갈까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1학년을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어가 고민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가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겨우 1년 해가지고 무엇을 알겠냐고. 이 어르신들도 20년, 30년 해서 이 공부의 재미를 찾아가는데 1년만 더 해봐라 라고 해서 1년만 더 해볼까 하고 그냥 다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원불교에. 근데 2학년 때 좀 약간 저를 변화시켜준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나 모든 게 싫어서 마음의 병이 좀 심하게 걸려서 주위가 되게 다 싫었거든요. 불만이 가득해서 사람도 싫어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좀 군대도 갔다 왔고 군인의 좀 깡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표준을 하나 잡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경계가 돌아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온 것을 잊지 말라라는 대성사님 법문 하나만 믿고 이제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공부시켜주는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감사하진 않았지만 짜증이 나도 그냥 속을 막 주문처럼 외웠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외우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는데, 마지막 이제 1학기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이 항상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고 단점만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그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 이 사람한테도 소중한 은혜를 내가 받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한순간 딱 녹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것이 진짜 마음 공부의 재미구나. 이 공부법에 참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를 계기로 이제 신심과 서원이 확 살아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생활의 핵심은 이제 감사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사 생활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싼 밥을 먹어도 여기에 감사를 하면 소중한 음식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비싼 밥에도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걸 더 할 수 있을 텐데 괜히 비싼 밥 먹고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원망생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냥 감사의 요소를 찾아서 감사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또 이제 앞으로 원불교 대학원 생활도 6개월 남았는데 더 살면서 물론 교법에 대한 실력도 갖추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마음속에 이 감사를 키워서 저희 지도교무님이 표준이 절대감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항상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생활로 절대감사하는 생활 해가지고 항상 더 은혜롭게 해서 약간 그 행복의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교무님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원불교의 이제 시작은 이제 모태신앙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저희 아버지랑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교무님이고, 그 저희 외가 쪽에서도 이제 원불교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독실한 집안인데, 저는 이제 외가에서 지내면서 이제 외할머니 손을 잡고 항상 어릴 때부터 교당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무님에 대해서 이제 꿈이나 출가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진 적은 없었는데, 이제 고3쯤 되고 나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출가에 대한 권유를 저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할머니 염원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사실 그때 많이 방황하던 시기라 이제 한번 가보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원불교 학과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게 되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겠다, 아니면 꿈에 대한 그런 열망이 좀 많이 사그라들 때쯤이었는데, 그때 마침 또 3학년쯤에 이제 저희 아버지 권유로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복수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 복수 전공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었고, 또 이제 이 사회복지의 내용들이 이제 원불교의 교리하고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 방면으로 이제 내가 길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꿈을 이제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가는 길이 이제 좀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또 제 꿈을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부를 보내고 이제 대학원 오면서도 이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하나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원불교가 이제 내 운명이구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서원은 이제 제 능력이 다하는까지 공익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항상 그 공익생활을 유지하고 또 전법 사도로서 대종사님의 법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교당 주현철입니다. 저 원불교를 처음 가게 된 건 부모님의 권유로 가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고모가 있었는데, 고모가 여기 정말 좋은 데다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제 삶이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비주류였어요. 체육도 못하고 학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좀 어느 정도 모범생에서 옆으로 떨어진 그런 아이였는데요. 저는 교무님께 제 과외를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성적을 이제 교무님께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럴 정도로 교당에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처음에는 체육을 하는데 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한다는데 이 공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당에 갔어요. 교당에 가면 간사형이 있거든요. 그때는 되게 식구가 많았어요. 간사형한테 형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는데 이리 오라고 마당에 나가더니 이렇게 배구 공 올리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결국 그 수행평가 A 맞았어요. 네, 되게 기분 좋았고, 아마 교당은 제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되고요. 비주류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없었거든요. 친구 사귀기가 되게 어색했는데,
교당을 나가면서 교당 사람을 되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돈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제가 또 노는 건 좀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애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친해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저도 모르는데 한참 이렇게 그런 데 관심 있는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로 삶에 대한 고민과 중2병 같은 그런 이제 고민을 안고서 교당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 삼아 교무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같이 다니는 식구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물음을 해결해 주는 장소?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 다니면서 정말 한 가지 숙제가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근데 언제라도 저 혼자면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법의 동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훈련을, 정기훈련은 물론 상시훈련도 빼놓지 않고 여기 참석함으로써 제 스스로의 덕도 높이고 또 법 동지를 만들므로써 이 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게 하나의 목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한 과제는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보통급 1조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고란 부득이 살생할 경우를 말합니다. 살생의 위험이 직면하여 정당 방위로 하는 것, 멧돼지, 출몰, 곡식 또는 사람을 해칠 때 가해가는 경우, 중병이 걸렸을 때 약용으로 꼭 복용해야 할 때 또는 도살장이나 어업으로 생업이 불가피할 경우, 농사 지을 때 벌레 해충 죽이는 것 등이 말합니다. 살생이란 생명을 죽이는 것, 만약 살생을 즐기게 되면 잔인한 마음이 길러진다. 자비심이 없어지고 진리적으로 보면 상극의 인연이 맺어져 내생의 악도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단명보는 즉 명이 짧다는 뜻이며 다명보는 아픈 곳이 많다는 뜻이고 연고 없이 절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TV를 시청하시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등산로 살해사건, 부모 살인사건, 연인관계 살해사건 등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은 동성애자가 100년여 명을 살생하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살생하지 않으려면 생명의 존엄을 깨달음이 있어야 하며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살생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맑고 자비심이 생긴다. 사회적으로 생명 존중이 사상이 생기며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돕는 상생의 선연이 되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죽기 싫은 동물을 죽이면 서로 기운이 막히고 막힌 기운이 서로 통하여 자연히 나쁜 인과가 맺어진다. 살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산 목숨을 죽이는 것, 인간이나 축생이나 따위의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살생의 계문을 범하는 것, 가장 큰 죄악입니다. 모든 종교, 윤리, 도덕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살인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원벌교 보통급 10계문에도, 불교 10계문 1조에도, 기독교 10계명에서도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살생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알 수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연고 없이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불살생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 살생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살생이란 계문이 묶여서 지나치게 소극적 생활 태도를 가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생하는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죄업을 짓지 않고 선을 쌓아가면 차츰 살생까지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원불교 입장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마음 생명을 널리 사랑하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에 부안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비어있는 집에 와보니 쥐는 물론 뱀도 있었어요. 우선 쥐하러 전쟁이 시작되었고 부엌, 방, 천장 할 거 없이 동고동락하고 살면서 약으로 쥐를 개체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박멸되었죠. 그리고 뱀은 보이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봉지에 넣어 먼 곳에 놓으면서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잘 살아라 하면서 보내주셨대요. 첫 해는 닭을 많이 키다 보니 손님이 오실 때마다 대접을 하다 보니 살생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닭 마리수를 차츰 줄여 이제는 닭 몇 마리만 키워 유정란을 먹는 쪽으로 키우고 있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 눈이 띄는 벌레를 안 죽이고 살 수는 어렵고 죽이면서 나도 모르게 간샘보살이 나오죠. 예전에 들여다는 습관으로 왜 내 눈에 띄냐. 들 수 있으면 살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두서없는 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저희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게 교단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료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낙원 세상을 만듭니다.